엄마의 기적 3번의 탈북, 그리고 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가슴이 먹먹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이고 생존의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1장 첫 번째 희망. 그녀는 23살의 딸을 낳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서 말이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아니,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붙잡혔습니다. 북송, 강제 송환이었죠. 갓 태어난 아기를 중국에 두고 그녀는 다시 북한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니, 밟게 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제2장 지옥에서의 기도, 북한의 감옥.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었죠. 매일 밤 그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고문받는 사람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두고 온 딸, 그 작은 생명이었죠. 감옥에서 대장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수감자들은 웃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장금이는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딸도 장금이처럼 엄마 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고달프게 살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의 날이 왔습니다. 제3장 두 번째 도전. 출소 전날 밤부터 그녀는 동선을 짰습니다. 교도소에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4시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딸,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딸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녀는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4시간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으로, 딸이 있는 곳으로요. 여보세요. 저예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엄마를 뜻하는 중국어 마마.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댁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딸이 있는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북송이었습니다. 제사장 절망 속의 기도.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나는 죽으라는 운명을 타고난 거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와 함께 사는데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낳은 아이의 얼굴 보는 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부, 북한의 국정원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원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곳에서 누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조사원은 그녀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소꿉친구였던 그 동무가 보이부 조사원이 되어 그녀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제5장 3번째, 그리고 마지막 탈북. 친구는 그녀를 살렸습니다. 겉으로는 욕을 하고 호통을 쳤지만 글로 써서 보여줬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린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재판도 세우지 않고 감옥에도 보내지 않고. 친구는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이제 다시는 잡히지 마. 그것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탈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탈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불어났을 때, 그럴 때 국경경비대는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면 넘어가라는 시기거든요. 7월이었습니다. 홍수철이었죠. 그녀는 두만강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는 겨우 35kg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갓 나온 상태였으니까요. 그녀는 꼬모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녀가 강물에 들어서자 물이 키를 넘어섰습니다. 꼬모 바지 안으로 물이 확 차올랐죠. 아차, 잘못했구나. 물에 잠긴 바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영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홍수로 떠내려오던 돌들이 그녀의 무릎을 쳤습니다. 콰당, 콰당. 그녀의 머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몸이 세 바퀴 돌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녀는 무의식 중에 큰 돌을 껴안았습니다. 아, 죽었구나. 바닥도 닿지 않았습니다. 물에 휩쓸려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젖을 먹이던 그 작은 얼굴,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의 얼굴. 안 돼. 죽으면 안 돼. 바로 그때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서히 물이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물이 키를 훨씬 넘었는데 이제는 가슴까지만 차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녀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꼬모 바지를 벗어던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6장 사흘간의 여정.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면 지난번처럼
경찰에게 붙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을 꼬박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만나야 해.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마침내 민가를 발견했습니다. 15채 정도의 집이 보였죠. 그리고 그녀는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이, 어이. 누군가 그녀를 흔드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화룡 변방대, 중국의 국경경비대였습니다. 탈북민을 잡는 것으로 악명 높은 그 변방대 바로 앞에서 그녀는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 끝이구나. 사흘 동안 죽으림을 다해 걸었는데 결국 자신을 잡아달라고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쓰러진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변방대가 아닌 그 옆의 집으로 기어갔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한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야?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워요 하이즈. 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저 변방대가 저를 잡아가면, 저는 이 아이를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십시오. 아주머니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애가 있어. 괜찮아. 들어와. 제7장 9시간의 기다림. 그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무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시댁에서 그 집까지는 원래 1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운전기사 2명을 태우고 차를 쉬지 않고 달려 9시간 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9시간. 그 9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있는 집 바로 앞에는 변방대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여기 있다고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탈북민을 숨겨줄 이유가 없었죠. 혹시라도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거위 집에라도 숨겨주세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위들을 내쫓고 그녀를 거위 집에 숨겨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9시간을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변방대의 문을 계속 쳐다보면서요. 저기서 누군가 신고해서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1시간, 2시간, 5시간, 마침내 9시간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거위 집에서 기어 나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됐어. 이제 됐어.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무사히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3번째 탈북,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제8장 7살 딸과의 재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딸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벽에 가득 붙어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워아이 마마,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이가 쓴 중국어 글씨와 그림들이었습니다.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엄마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우리 딸, 내 딸. 그녀는 자고 있는 딸을 안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으아앙. 그녀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거의 집에 숨어 있었던 그녀의 얼굴은 새까맸습니다. 몸무게는 35kg,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죠. 사진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엄마가 아니라 어떤 괴물 같은 여자가 와서 자신을 안으려고 하니 아이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가야. 엄마야. 정말 엄마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는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마. 아이가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이제껏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이가 등을 돌렸을 때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재구장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딸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와 딸이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그녀는 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진짜 자유, 진짜 안전을 찾아서 말이죠. 3번의 탈북, 2번의 북송,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거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여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3번 강을 건너고 2번 지옥을 경험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감사함? 안타까움? 감동? 그 모든 감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그녀와 딸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가족들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중국인 아주머니처럼, 그 대학 동창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